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노래 8월 4일 시장 분석 영상 1교시입니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을 피바다로 만든 이유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혼조세로 마감됐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로 하락이 됐습니다. 민간 고용지표의 부진이 오늘 주식시장을 내리누른 하루였습니다. ADP,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지난달 민간 고용이 33만 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6월 수정치인 68만 건을 크게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기대치가 69만 5천 건이었습니다. 69만 5천 건을 예상했는데 6월에 수정치가 68만 건이었는데 6도 아니고 5도 아니고 4도 아니고 33만 건, 전문가들의 기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말로 엄청난 고용지표가 나오므로 오늘 시장이 피바다로 마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내일 모레죠. 6일 돌아오는 금요일 날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지표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이 그쪽에 온 신경을 지금 쏟고 있는데요. 호재도 물론 있었습니다. 서비스업 연성 지표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라 그러죠. ISM이 7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64.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는데요. PMI는 50을 기준으로 경기의 확장과 위축을 보여주는데요. 64.1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거보다는 고용 지표의 부진함이 더 이긴 하루였습니다. 최근의 시장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실적이 불안한 장세를 이기는 때가 있고요. 어저께죠. 어떤 때는 실적이 불안한 장세에 함몰되어서 추락하는 그저께 또는 오늘이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 호재도 하나 있고 악재도 하나 있었던 거거든요. 고용지표는 악재, 그 다음에 이런 공급관리자협회의 지수는 구매자 관리자 지수는 호재. 하지만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약하거나 펀더멘탈이 약하거나 그럴 때는 항상 악재 쪽으로 먼저 기우는 모습이 있죠. 오늘 바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시장은 너무 비싸졌다고 생각하고요.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거죠.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걱정,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늘 계속해서 시장을 누르는 요인이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또 더더욱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공개 발언에 나선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도 관심이 주목이 되었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입니다. 비둘기파가 아니라 제임스 볼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 연준 총재가 내년 여름께 고용시장이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공기도 아니고 몇 달째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내년 말에 금리 인상 여건이 갖춰질 것이고 2023년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 해서 내후년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시장은 더 당겨질 수 있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오늘 GM 폭락을 했죠. GM의 폭락 이따가 제가 2교시, 3교시 때 좀 다뤄드리겠지만 GM의 폭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빈훗 굉장히 돋보였죠. 로빈훗이 장중에 80%까지의 랠리를 펼쳤습니다. 첫날 제가 정찰병을 좀 띄웠는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항상 그렇죠. 정찰병 띄우면 날아가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내려가고. 로빈훗 왜 올랐을까요? 하나입니다. 밈 주식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밈은 죽지 않는 괴물 같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로빈훗에 달라붙어서 오늘 로빈훗을 끌어올리는 것까진 좋은데 기존에 그들이 건드렸던 AMC라든지 GM이라든지 BB라든지 기존의 밈 주식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 이어졌고요. AMD 오늘도 올랐습니다. 6일 연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AMD 주식 우리 미주노 가족들 많이 갖고 계시죠? 아직 조금 더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AMD에 대한 부분 3교시 때 다시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빅스 오늘은 0.17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18.07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투더문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작된 팔란티어 티셔츠를 소개합니다. 일단 흰색 티셔츠에 미즈놀에서 직접 디자인한 제품이고요. 면 소재도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인은 남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어린이용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입혀도 참 이쁠 것 같아요. 자, 팔란티어 요즘처럼 힘든 장에서도 꾸역꾸역 무너지지 않고 뚜벅뚜벅 한 걸음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미즈놀의 모든 식구들이 응원하는 종목 팔란티어의 투더문을 기원하면서 대량 주문이라든지 단체 주문은 미리 연락 주시면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문하시고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원포인트 레슨과 주식 관련 좋은 자료 받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분석 2교시입니다. 지금 시장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높은 밸류에이션이라 그러죠. 이미 지금 너무 꼭지에 오른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불안함이 모든 시장을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거거든요. 공식 용어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되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제가 통키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만인가요? 지금 유조선이 지금 이 테러리스트들한테 당한 것 때문에 어찌됐든 오늘 경기도나 우려, 그 다음에 그 사건, 그 다음에 원유 재고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오늘 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요 3.4%나 하락한 배럴당 68.1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70불대가 깨진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엑소모빌이라든지 쉐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오일에 관한 ETF 종목들이 그닥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정도의 악재가 나오면 오늘 GM 폭락한 것처럼 5% 이상은 내려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여러분 계속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 정도 악재면 이 정도는 내려가야 되고 이 정도 호재면 이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닥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금리 한번 볼까요? 어제랑 비슷했습니다. 1.19. 근데 여러분 장중에 1.1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 1교시 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자, 미국의 노동부가 이제 공신력이 있죠. 발표하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사견임을 전제하여 얘기를 하자면 그닥 지난번과 큰 차이가 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 현지의 분위기를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고용지표라든지 그닥 지난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물론 정확한 것은 금요일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미국의 실업률은 작년 4월 최고치 14.8%에 도달한 뒤에 지난 6월 5.9%까지 낮아졌는데 4.1%가 아니라 14.8% 작년입니다. 거기서 지난 6월에는 지지난달이죠. 5.9까지 낮아졌는데요. 7월에는 이보다 조금 더 떨어졌을 것으로 지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이 이제 연방 차원에서 실업수당이 끊기고 그 다음에 이제 렌트비 내지 못해도 하는 조금 연장되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되고 9월달에 백투스쿨 되고 하면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고용지표가 저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나아질 것하고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예상은 예상이죠. 자, 로빈훗 왜 올랐을까요? 밈 주식입니다. 참. 저는 밈 주식이 시장의 정상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지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고요한 연못에 들어와 가지고 흙탕물을 일으키는 거나 비슷합니다.
밈주식 좋아해서 밈주식만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뭐 본인의 투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지만 우량주 중심의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저희 미주노래가는 좀 맞지는 않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로빈후스에 대한 질문들을 너무나 많이 해오셔가지고 오늘 로빈후스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직 올려드리질 못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오늘 GM이 폭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닥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총 28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28억 달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선방한 거죠. 근데 문제는 항상 실적 발표하기 전에 월가에서 예상하는 그 예상치를 밑도느냐, 예상치와 비슷하느냐,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GM의 28억 달러의 순이익이에요. 레비뉴가 아니라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는 요 정도 순이익을 얻었지만 앞으로 반도체 칩 부족을 비롯해서 생산 쪽에 분명히 차질이 생길 거다 해서 앞으로의 전망치 3개월 6개월 후는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특히 3분기 실적 발표는 모든 자동차가 마찬가지죠. 안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 속에 오늘 GM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3교시 차트 분석 때 조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델타는 전염성,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영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델타 변이 비중이 작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1% 남짓에 불과했는데 불과 2달 새에 압도적 지배종이 됐죠. 직전 지배종이던 영국발 알파 변이 비중은 2.9%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델타가 지금 올킬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영국의 상황을 봐도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사망자 수치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진자 숫자로 지난 1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각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확진됐다는 것 무서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그 뉴스를 들여다보면 자, 이번에 뭐 한국의 청해 부대인가요? 그쵸? 그 해외 봐도 바이러스 걸려서 사망자 나왔다는 기사를 제가 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돌파 감염으로 델타에 감염된 사람들이 사망자가 나오는 케이스가 1%도 안 됩니다. 0. 몇몇 프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시장에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델타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델타 때문에 그동안 백신을 맞지 않았던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현지에서. 그리고 백신만 맞으면 돌파로 걸렸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인데요. 여기에 대한 건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어찌됐든 오늘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혼조세로 마무리되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민간 고용 수치, 그 다음에 델타 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준 인사들의 뭐 금리에 대한 뭐 동일한 뻐꾸기 같은 발언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자, 항상 그렇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이제 실업수당과 고용지표,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아마도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로 자리 잡힐 것 같습니다. 자, 5일 내일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 있죠. 대표적으로 모더나, 스퀘어, 익스피디아, 비아콤 CBS, 그 다음에 비욘드 미트 주목하시고요. 바로 3교시 차트 분석 영상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고 들으세요.